이제 시작이야.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에너지는 이게 풀어서 적어주면 이거지. 에너지는 상수가 있는데 플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놓은 상수값이 있어. 그 상수에다 뭘 곱해서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 진동수를 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식은 니네가 어떤 의미 정도로 생각하면 되느냐면 이렇게 이런 의미 정도로 생각하면 돼. 앞에 있는 A가 비율기야. 비례상수값은 그런 뜻이다. 1차 함수더라는 거. 비례하더라. 자, 그래서 니네가 가지고 있는 156쪽 아래쪽에 네모 박스 밑에 네모 박스 그건 무조건 별표 치고 이제 무조건 외워야 된다 이제. 거기에 있는 플랑크 상수를 외우려는 얘기가 아니야.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주울세크를 외우려는 얘기가 아니지. 상수는 주어질 거라고. 그리고 실제로 주어지지 않고 계산하라는 말도 거의 나오지 않아. 그 얘긴 여기서 화호를 볼 사람 있나? 화호를 볼 사람도 외우진 않아도 되는데 제일 앞에 적혀 있어서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지. 앞에 있는 걸 찾아서 볼 만큼의 시간은 안 될 거야. 네. 진동수에 비례하더라. 다시 진동수에 비례하더라. 그런데 얘는 진동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고? 람다분의 C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H 플랑크 상수는 계속 계산하고 가고 있는데 플랑크 상수는 그런데 진동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고? 파장으로 계산할 수 있더라고. 계산은 아무리 복잡해도 나중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니네가 대학교에 가면 손으로 수기로 25,000 뭐 나누기 2.37 이런 걸 수기로 계산하고 있지 않다고? 대부분 다 누가 할 거라고? 공학용 계산기가 할 거라고. 계산 복잡한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뒤쪽은 다 지수 처리되어서 나올 거고 아무리 숫자가 더러워도 관계없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C는 뭐다? 이렇게 빛의 속력 정해진 얘도 상수다. 상수를 적으라고. 빛의 뭘 의미한다? C는 빛의 속력. 아래쪽에 람다. 제가 뭐다? 파장이다. 그래서 셋 사이의 관계를 아까 굳이 설명한 거야. 파장, 진동수, 에너지. 얘들과 파장. 저 셋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결국에 보어는 다시 보어의 선 스펙트럼은 그 해석 과정에서 나타난다. 보어가 가지고 있는 선 스펙트럼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정도 정리하자. 선 스펙트럼. 계속 얘를 계속 그리고 있고 얘는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자. 왼쪽이 무슨 색? 빨간색. 좌우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림이 바뀌어 나오면 해석하라고. 빨간색이 얼마라고? 숫자 큰 700이 단위는 뭔지 나노미터라고 읽긴 했지만 뭔지 모르는데 얘가 파장을 적어 놓은 거구나. 파장 람다였구나. 이렇게 기억하죠. 그림 자체가 파장 람다였던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숫자가 이렇게 그 큰 쪽으로 가면 얘가 파장이 긴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 파장이 긴 건 어떤 느낌으로 남기라고? 골에서 골까지가 이렇게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실제로 이거 아니다. 니네 물리에서 배울 때 시간 기록계, 기록 타이머, 점 찍는 거 1초에 60타점, 60Hz 이런 거 배우잖아. 점 찍어봤니? 60회? 1초에 60개 가능할 거 같니? 60번 점 찍는 거 가능할 것 같아? 타점. 이게 시간 기록기로 60개 점 찍는 거 다다다다. 어떻게 하면 60개를 찍지? 얘가 긴 거란 말이야. 이 긴 거 바로 옆쪽에 뭐가 나온다고? 빛은 에너지 파장이 더 긴 저구의 선. 이거보다 더 긴 건 마이크로파. 다시 적외선보다 더 파장이 긴 게 마이크로파라고. 마이크로파가 어디? 전자레인지에 이용하는 거야. 물의 진동에 의한 마찰열을 일으켜서 물이 포함된 음식을 데우려고 하는 거. 온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
이거보다 조금 더 긴 게 라디오파다. 왜 자꾸 이래? 라디오파야. 라디오파 중에 니네가 알고 있는 게 있다. 파워 FM 107.7 메가 헤르츠. 메가는 100 곱하기 10의 6승을 얘기한다. 다시 라디오파의 파장이 굉장히 긴 것 중에 몇 번 흔들려? 107 하나 둘 셋 넷 다 여. 아니? 헤르츠 1초에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억 번 정도 흔들리는 게 파장이 긴 라디오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얼마나 짧겠니? 그 짧은 애들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응? 그러면 파장이 짧다로 이해하는 거. 무슨 색으로 가자고? 보라색으로 가자고. 보라색. 몇 나노미터? 400 나노미터. 됐니? 여기에 선 몇 개가 나오더라? 거의 656 정도. 선 하나. 두 번째, 간격. 선 두 번째. 다시 좁아지는 선 세 번째. 그 옆에 바로 붙어서 선 네 번째. 확대해서 보면 더 좁아져서 이렇게 있긴 한데 중요하지 않아. 선 4개를 해석하는 거야 얘가.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그러면 보라색 옆쪽에도 빛이 도달하는데 얘는 뭐라 하자? 자외선이라 하자. 자외선 영역 3개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 자외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적외선. 그 사이 부분이 물체를 보게 하는 그 사이 부분이 가시광선. 자외선보다 더 짧은 파장의 빛을 이용하는 게 X선이고 그거보다 더 짧은 파장의 빛을 이용하는 게 감마선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저 3개가 제일 중요해.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다시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자, 우리는 잘 봐. 파장만 구하면 뭘 계산할 수 있다고?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고. 다시 파장만 구하면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고. 파장만 구하면 무조건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어. 니네가 계산할 건 아니야. 계산돼 결과를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를 해석할 수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런데 보어가 뭘 찾느냐면 각 껍질당 물론 이제 그 전에 수학자들과 여러 가지 이제 과학자들이 찾아놓은 것들의 이제 결과를 취합하는 정도를 근데 좀 넘어서지. 어쨌건 뭐 획기적인 사람이야 보도.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각 껍질당 가지고 있는 다시 몇 번째 껍질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을 정확하게 찾아내. 정확하게 수소에서만.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야. n 제곱분의 각각의 껍질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은 1312 1kJ per mol 1몰의 물질 전자가 각각의 껍질에서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 값이야. 실제로 저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하면 전자가 떨어져 나가버려. 실제로는 이런 의미랑 같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원자핵이 있으면 제일 안정한 수소가 전자 하나밖에 없는 애니까 수소가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이 전자가 주르륵 에너지를 흡수해서 어딘가 갈 데가 정해져 있다 했잖아. 그 보어의 개념이지. 중간이 아니라 딱딱 정해진 어딘가로 갈 수 있는데 흡수해서 최대치로 흡수해서 최대 얼마만큼 흡수하면 1312kJ만큼 흡수하면 여기에 도달한 전자가 더 이상 핵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밖으로 떨어져 나가버려. 이게 최대 흡수량이야. 그걸 우리는 나중에 뭐라 배울 거냐면 이온화 에너지라고 배울 건데 그 이온화 에너지를 찾았어. 에너지 흡수해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한계치지. 여기에 있던 전자가 가장 안정한 바닥 상태의 전자가 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에너지를 얘는 받아들였다고 하면 이제 얘는 밖으로 버리면서
흡수했었다고 하면 밖으로 방출 스펙트럼을 내뿜으면서 더 낮은 상태의 에너지로 내려가더라는 거야. 그러면 최대 내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얼마라는 거야? 1410이라는 거야.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까지 떨어질 때 잃어버리는 거지. 마이너스는 그 뜻이야. 다시 마이너스는 무슨 뜻이라고? n이 무한대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제일 안쪽에 가장 안정한 에너지 상태로 되돌아오는데 잃어버리는 에너지가. 얘를 거창하게 이렇게 설명했는데 니네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 불꽃 반응 실험을 했어. 나트륨이야. 노란색이라고 외웠었단 말이야. 다시 불꽃 반응을 했어. 노란색에 이렇게 불꽃색이 나와서 여기 노란색이야. 내가 노란색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노란색이야. 결과적으로 이 노란색은 얘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한 나트륨이야.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을 방출한다는 거야.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게 이렇게 찍힌 거라고. 선 스펙트럼, 나트륨의 선 스펙트럼을 교과서를 찾아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여기 이렇게 해서 색깔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정확하게 잘 보면 왼쪽이 빨간색이고 칼라로 된 문제집들을 찾아보면 보라색 쪽이고 정확하게 빨주 노 딱 선 하나가 나와. 이게 나트륨의 불꽃색이면서 스펙트럼이야. 선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 다시 선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다고. 금속에 에너지를 흡수해서 딱 방출되는 얘가 가시광선에 하나만 보이지 적외선하고 자외선은 알 수 없어서 안 그린 거야. 눈에 보이는 색깔이 여기인 거야. 자, 지금 설명한 것 중에 대부분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얘를 남기자. 복잡한 예를 남기자. 책 2개, 에너지. 저번 시간에 2개 적어줬던 게 얘야. 그걸 이제 좀 설명한 거고. 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자. 원자핵의 일정 범위 안에 첫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니? 그러면 얼마나 대답해? 이 1은 이렇게 대답하라고. 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412요. 그래서 마이너스 1312kJ만큼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라고. 여기서 나눗셈을 못하는 사람은 없겠지. E2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 얼마야?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데 막 계산을 해. 답을 찾으려고 해. 나는 답을 원하지 않아. 계산식을 원해. 계산식을 얘기하라고. 그림을 잘못 그렸니? 이 원을 계산했으면 얘를 그리려고 한 게 아니라 E2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껍질에서 만약에 전자가 있다고 하면 이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이 얼마겠냐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집어넣고 계산식을 얘기해 달라고. 두 번째 2의 제곱. 왜 그거 2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312 이렇게 계산하자고. 답은 뭐 계산 암산이 잘 되는 사람은 하고 아니면 말고. 다시 세 번째 껍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얼마야? 3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312 맞아? 그러면 다섯 번째 껍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은 얼마야? 5의 제곱. 5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312 이렇게 계산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이것만 듣고 갔다 오면 안 될까? 미안. E2에서 E3로 갈 때 에너지의 변화량을 계산하자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다시 2에서 어디로 갈 때? 델타는 무조건 나중값에서 처음을 뺀 거야. 다시 나중값에서 뭘 뺀 게 델타다? 처음값을 뺀 게 델타다. 그게 변화량의 뜻이야. 델타 x분의 델타 y 이러면 어디에서 그래프에서 기울기 할 때 여기 두 점 x1, x2가 있다고 하면 어디에서 델타 x는 무조건 2에서 1을 뺀 거. 이해되나? y2, y1이라 하면 y2에서 y1 뺀 거. 감소한 수여도 마찬가지야. 변화가 x축이 증가할 때 y축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뺀 거야. 더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너무 소화를 할 때 아니니까. 얘는 남기고 나중에서 뭘 뺀 거다? 처음을 뺀 거다. E3에서
뭐 빼주면 돼? E2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어 없어? 무조건이 되는 거야. 얘를 알면 앞으로 껍질에서 껍질로 전자가 이동했을 때 몇 번째 껍질에서 몇 번째 껍질로 이동했을 때 무조건 에너지량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가도 돼. 에너지량을 계산할 수 있으면 쭉 와서 파장을 찾아낼 수 있다. 얘를 가지고 에너지를 계산했어. 그러면 여기에를 통해서 모두 찾아낼 수 있다. 파장까지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이 그림에 거꾸로 오면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이제 하나 튀어나와. 굉장히 중요한 결과. 그림에 파장을 하네. 맞아? 파장을 하네. 뭐 진동수 생략하고 곧장 가지 뭐. 에너지로. 왜? 빛의 속력은 정해진 거거든. 예? 3.0 곱하기 10에 8승 미터 퍼 세컨드야. 빛의 속력은 변하지 않아. 딱 정해진 숫자야. 그거 집어넣고 계산하면 돼. 파장을 알면 빛의 속력 정해졌고 플랑크 상수 정해졌고 곧장 뭘 계산할 수 있어? 에너지 쫙. 에너지를 조사하면 몇 번째 껍질에서 몇 번째 껍질로 가는 건지를 찾아낼 수 있다. 다시 몇 번째 껍질에서 몇 번째 껍질로 갔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 고2, 고3 봄니? 고2, 고3 과정에서 1311을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어떻게 바꿔서 계산하겠니? 실제로는 n제곱분에 이렇게 바꿔서 그냥 k에 비해서 몇 배 뭐 이런 정도로 계산하도록 문제집에서 많이 나오는 거야. 여기 암산 잘하는 사람들 있지? 자, 이건 대략 몇? 대략 몇? 4로 나눠. 마이너스 4, 328이니까 4로 나누면 323, 330, 20 어느 걸로 하고 싶어? 여기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래. 대략적인 값을 328 정도니까 330으로 할까? 야? 330. 자, 얘 나누면 세 번째 거 에너지 값은 대략 얼마? 마이너스 185 정도 뭐? 자, 얘 25로 나누면 40 뭐니? 25분의 1312. 25 그래도 500 아니 50이 없지 않을까? 응? 25 곱하기 5가 1250. 응. 125는 그래도 50에 가깝지. 50에 가깝겠다. 네. 됐어? 2포는 하나 빼먹었네. 중간에 거 2포 4의 제곱분에 마이너스 1312 16분의 얼마 정도 나올까? 85 뭐 대략 보려고 하는 거니까 85 정도. 그러면 이게 이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면 돼. 예, 2원 계산한 거다. E2, E3 지울 거야. 나중에 E4, 자 E5. 에너지가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이제 이 두 그림을 연속해서 이해하자. 첫 번째 원자핵주의에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있어. K 껍질이라고 얘기한 거야. 알파벳으로 가면 돼. 두 번째 껍질이 우리는 이렇게 막연하게 그린 거거든. 두 번째 껍질.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다. 세 번째 껍질.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서 얘가 가지는 에너지는 얼마야? 지워버렸네. 마이너스 1310이야. 이해됐지? 여기에 있는 전자가 바닥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 상태. 여기 두 번째 껍질에 만약에 여기 전자가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었다고 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상태는 마이너스 330이야. 됐니 여기? 자 여기 세 번째 껍질에 이거 그럼 네 번째 껍질도 있을 거 아니야. 어딘가 있다는 거지. 얘가 갖는 에너지 상태. 다섯 번째 껍질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 상태야. 얘는 외워진 이 식으로 계산할 거야.
이해될까 여기? 아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다.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얘가 움직여가면 지워버렸네. 지웠어. 얼마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위로 올라가면 흡수. 중간 상태 없다 했어. 어디선가 밑으로 내려오면 방출. 이해되나? 흡수는 지금 몇 번에서 몇 번째로 이동한 거야?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무슨 껍질에서 무슨 껍질로 갔니? K 껍질에서 L 껍질로. 맞아? 얘는 무슨 껍질에서 무슨 껍질로 움직인 거야? 그럼 빨리 세야지. N K, 껍질에서- L, M, N 알파벳을 빨리 해야지. M 껍질에서 L 껍질로 내려온 거야. 네. 그러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니? 얘를 A라 하고 얘를 B라 하자. A 계산해보지. A는 어떻게 계산할래? 겁나 복잡한 식일까? E2 델타 E는 어디에서 어디로 갔어? 1에서 2로 갔어. 네. 그러면 E2에서 뭐 빼면 돼? E1 E1 빼면 돼. 공통인수 묶는 건 할 줄 알지? 예원아 너도 할 줄 알지? 무슨 얘기? 공통인수 이 식을 따로 적고 그냥 합쳐서 적어줄게. 따로를 밑에 적는다.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312 빼기 마이너스 자 1312 1의 제곱 1300 마이너스 1312는 공통이잖아. 아예 이렇게 변화량을 적자고 하면 앞으로는 마이너스 1312를 그냥 묶어내고 다시 얘랑 얘는 공통인수를 묶어내고 얘만 남기자. 이해될까?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흡수량. 무조건 이 식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그러면 B 에너지 방출량 계산하지. 그래서 얘 계산해보면 흡수량은 무조건 다 플러스로 계산되어지고 마이너스로 방출량은 잃어버린 거니까.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로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잃어버린 거니까 마이너스로 계산되어서 나와. 자, 식 불러봐. 따라해. 어렵다 하지 말고 델타 E가 몇 번째 껍질에서 몇 번째로 갔어? B 여기서 여기로 간 거야. 미안. 방출된 거구나. 화살표가 안 보였어. 여기서 여기로 갔어. 몇 번째에서 몇 번째로? E5 네 번째에서 두 번째 두 번째로. 맞니? 네. 그러니까 4번에서 2번으로.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자고. E2 마이너스 E4 됐니? 네. 이거의 계산식 어떻게 적는다고? 공통인수로 묶자고. 마이너스 1312로 묶어서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4면 4의 제곱분의 1 이해됐어 이거? 네. 어떻게 계산하죠? 하고 나면 되게 신기해. 그렇구나. 에너지 값을 계산하면 다시 이렇게 해서 결론이 결국에 뭐야? 오우 멋있게 에너지 값을 싹 계산했더니 파장을 찾을 수 있대. 파장을 찾을 수 있대. 자 위에 식 지울게. 어차피 두 반밖에 없어. 과학 선생님밖에 없어. 이 좋은 봄날 벚꽃놀이 하기 좋은 이 시기에 얘네는 나랑 보어랑 오비타를 수업을 듣고 있는 거야. 신기하지 않니? 신기하고 참 대단한 것 같아 이 사람들. 자, 다시 얘로 돌아와서 그래서 저렇게 에너지 값을 계산해 봤더니 400나노미터야. 얘가 700나노미터고
400나노미터야 700나노미터. 숫자를 넣어서 직접 계산해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긴 하지만 자 157쪽 먼저 거기 흡수 스펙트럼, 방수 스펙트럼 157쪽에 우선 중간에 스펙트럼 두 개 찾아볼래? 위쪽에 있는 리튬하고 칼륨이니 선 스펙트럼이 굉장히 복잡하게 보여지고 있지? 그냥 어쨌건 그 원자가 어떤 원자인지를 스펙트럼을 찾으면 거의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중간에 흡수한 건 그 중간에 잘 보면 연속적으로 이어진 색 중에 일부가 사라져 있는 거야. 검은색으로. 그래서 그 파장의 빛을 흡수해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야. 흡수 스펙트럼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그 스펙트럼이 방출 스펙트럼인 거야. 다시 위로 올라갈 때 흡수 스펙트럼 그렇게 찍히는 거고 밑으로 내려올 때 그 색깔만 딱 이렇게 우리 눈에 선으로 방출 스펙트럼 상태로 찍혀. 그래서 아래쪽 그림이 위로 올라가는 거.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로 이런 걸 들뜬 상태가 된다고 얘기하고 제일 안쪽에 왼쪽에 제일 안쪽에 전자가 안쪽에서부터 채워져 있는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그라운드 스테이트 안정한 이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 바닥이라고 하는 거. 에너지가 제일 작은. 그러면 위로 올라간다고 설명했지만 그걸 들뜬이라고 설명하는 게 떠 있는. 익사이트라고 해요. 익사이팅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진 게 들뜬 상태야. 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전자가 이렇게 흥분된 상태. 그걸 이제 표현하려고 한 게 들뜬 상태의 에너지 표현이라고 생각해두고 넘겨볼까? 수소에 선 스펙트럼 4개가 나오고 있거든. 그게 실제 방정관을 통해서 수소가 방출한 스펙트럼이야. 딱 정해진 에너지 상태만 방출해. 656 숫자를 외우자는 게 아니야. 간격을 보라고. 656 158쪽 위에 선 스펙트럼 선 4개 158쪽에 위쪽에 선 스펙트럼 4개 656 놓쳤니? 158쪽 위에 있는 수소의 선 스펙트럼의 가시광선 영역의 모양이야. 498에 녹색 하나 434, 410 그거 거기 이놈 그 페이지 제일 위에 왜 중요할까? 얘가 굉장히 아까 지운 얘가 중요해서 그랬는데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오기탈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할까 말까 굳이 거기까지는 지금 설명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시간은 안 될 것 같아. 근데 얘는 정리하자. 기억해놓자. 원자핵 중심으로 다음 시간에 보충을 추가할 시간이 될까? 추가하고 싶은데 문제 풀이가 너무 길어서 계속. 자, 첫 번째 NE1, NE2, 두 번째 NE3, NE4. 그래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결국엔 그리게 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마이너스 1300. 여기 마이너스 1100. 여기 마이너스 1200. 여기가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800, 600, 400. 자, 여기 200, 0. 마이너스 0에 있는 건 없다 생각해라. 0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상한 짓은 하지 않는다. 바빠서 그래. 첫 번째 에너지 상태가 마이너스 1300이었어. 아까 계산한 게. 이 원 에너지 상태. E2 에너지 상태 기억나니? 아까 E2의 에너지 상태가 거의 328 뭐 이런 정도야. 에너지 상태. E3의 에너지 상태 기억나는 사람? 9분의 이렇게 된 거잖아. 응? 대략 비슷한 간격으로 지금 마이너스 에너지의 높낮이를 그려놓고 있는 거거든. 그치? E2. E3는 9분의 3의 제곱분의 이렇게 된 거니까 158 뭐 이런 정도 아까 나왔어. 158 E2. E3. E4는
16분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80 얼마 이렇게 2포가 나왔어. E5 50원. 50 얼마. 중간에 걸 지워줄게. E1과 E2의 에너지 차이야. 마이너스 1300 대략 비슷하게 그린 거 알지? E1과 E2의 에너지 폭의 차이가 얼마만큼 된다고? 최소값? 이만큼. 최소값. 최대값은 얼마겠냐? 딱 정해져 있으니까. 최소. 마음이 급해서 그래. 최소값 2원 2투 최대값 마이너스 1312 이해되나 여기? 여기 2투와 2원을 다 이만큼을 나중에 이만큼을 다 더한 것보다 얘는 훨씬 더 크다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 9에서 이 2로 떨어진 에너지와 이 3에서 이 2로 이 1으로 떨어진 에너지를 계산할 때 크기를 비교할 때 계산할 필요도 없어. 다시 여기서 아무리 움직여봐도 얘는 간격의 의미를 좀 기억해요. 에너지의 폭의 의미를. 그러면 여기 생각해봐. 어디서 어디로 에너지 흡수 방출하는 걸 우리는 이제 비교하려고 하는 거야. 다시. 그래서 이 원에서 이 무한대 사이로 그게 어디까지건 움직이는 모든 애들의 에너지는 영역이 정해져서 나타나. 요 에너지의 최대폭과 최소폭 사이에서 정해져서 일정한 에너지에서 나타나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최소값이 다 어느 영역에 속해 있느냐면 자외선 영역에 속해 있다는 거야. 다시 여기서 여기 지금 이 그림에 똑같은 간격으로 이래 보여. 에너지가 누가 더 많이 흡수한 거야? 모르지. 계산해봐야 한다고.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껍질로 간 에너지 흡수량하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에너지 흡수량이 얼만데 계산하면 나오겠지만 누가 큰데? 이 그림을 남기라고 머릿속에. 여기서 여기 간 건데 이 2에서 2, 3 요만큼 움직여간 에너지 흡수량에 비할 바가 아니지 1에서 2로 간 에너지량은 아예 차이가 다르다고. 1번에서 에너지가 이동하는 애들은 여기서 여기 이게 최소값이야. 그러면 얘는 최대값이 얼마야? 얘가 최대값이야 이제. 1번에서 움직이는 거랑 아예 영향이 이렇게 의미가 다르다고. 그래서 기억해놔. 이 원에서 최소 2투로 간 에너지와 최대 이 무한대로 간 이 n이 무한대로 간 요 에너지는 전부 다 에너지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서 다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 영역에서 에너지의 흡수와 방출이 생기더라고. 다시 이 원에서 2투로 간 거. 다시 이 원을 포함, 무조건 이 원을 포함. 위쪽에서 움직이는 거 말고 얘를 포함해서 어디로 가건 다 어디에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자외선에 나타난다. 자외선에 나타나는 거 어떻게? 다 찍을 수 있어. 가시광선만 찍어 놓은 거잖아. 적외선 망원경도 사용하잖아. 다 알 수 있다. 근데 어느 영역? 자외선 영역. 그러면 떨거지들을 좀 정리하자. 이 투 여기 있었는데 너무 쟤랑 비교해서 적어줄까? 지금 얘는 이만큼이 최소고 자 최대 이만큼이었지. 이게 다 어디에서 나타나? 자외선. 그러면 이 투 여기서 최소 2, 3 이 투에서 2, 3 이게 최소. 최대는 높이는 다 같잖아. 네, 최대. 이 무한대. 얘랑 비교할 급이 아니지. 얘가 가시광선 영역에서 나타나는 거야. 가시광선. 우리가 여태까지 보고 싶었던 선 4개.
얘 해석하면 나오는 거야. 그러면 2, 3은 저 그림에 2, 3 초록색 2, 3 2, 3에서 2, 4 2, 4 예, 최소 2, 3에서 2, 4 무한대 얘가 2 무한대 얘가 최대 얘랑은 또 한 급이 낮지 그렇지? 얘가 다 어디서 나오느냐면 적외선이야 적외선인데 2포에서 여기 이만큼 뭐 움직여 이 파이브에서 이만큼 움직이는 얘네들은 다 적외선이야 요 안에서 움직이는 애들은 다 적외선 영역에서만 나와 딱 세 개의 영역으로 갈라져서 선수 그림이 나타나 라이먼이 찾아 죽었으니까 빨간색으로 적자 라이먼이 찾아 라이먼 계열이라 할 거야 다시 걔 문제 내줄게 n이 자 어디에선가 어디로 변해가는데 1에서 3 3에서 2 자 5에서 1 자 4에서 2 1에서 5 무슨 세 가지 빛으로 얘기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예 사회선 자외선 1을 포함하면 1에서 움직이면 저게 최소고 저게 최대야 자외선 얘는 3, 2 2 제일 낮은 아래쪽을 기준으로 움직이라고 2에서 움직인 거지 얘는 자외선이었다고 하면 가시광선 5, 1 사회선 5, 1 자외선 4, 2 가시광선 지금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초록색이야 셋 중에 고르라고 1호 1호 자외선 찾는 거 이해돼? 안 되는 사람 다시 해줄게 안 되면 안 된다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7에서 3 뭐야?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7에서 3 초록색 1을 포함 안 하면 여기서 움직이는 거야 저기서 이해됐어 이거? 자, 그래서 자외선에서 나타나는 걸 라이먼 계열, 가시광선에서 나타나는 걸 기억하자. 예, 색깔 맞춰줄게. 얘 발목이야. 이름 외울 거야. 자외선 라이먼, 자외선 라이먼, 라이먼 계열. 그러면 1번 변하구나. 적외선 3번에서 변하는 게 파셴 계열이야. 그래서 니네 책에 계열 이름이 나와 있는데 158쪽의 중간에 라이먼, 발목, 파셴. 그 옆에 n이 4로 바뀌는 브레킷, 그 다음에 5로 바뀌는 푼트. 근데 파셴, 브레킷, 푼트는 보충제로 바로 옆에 나와. 이름들이 전부 다 적외선 계열에서 뭉뚱그려서 그렇게 사용한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흡수 방출해서 결국엔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야 정말 많이 보지 가시광선 그 다음에 뭘 봐야 돼? 숫자를 빨리 봐야 돼 400 파장이야 에너지 짧은 게 에너지가 큰 거야 700이야 에너지가 작은 거야 얘는 파장이다 길이야 그래서 선 4개가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 이 선 4개를 해석할 때 얘를 에너지로 이해해야 된다고 에너지가 왼쪽이 작다야 얘가 에너지가 크다야 그러면 에너지가 빨간 거 파란 거에서 제일 작은 게 어떤 게 제일 작은 거야? 최소값이 3에서 2지 아니? 그러면 얘가 어디서 제일 작은 얘가 세 번째 껍질에서 어디로 온 거야? 두 번째 값을 나온 거야. 그거보다 에너지가 큰 애는 그러면 어디서 왔겠어? 여기서 왔겠지. 네 번째에서 왔겠지. 요거보다 에너지가 큰 건 어디서 오고? 다섯 번째에서 왔겠지. 정원이 정신줄 났지? 네. 그치? 제일 그러면 에너지가 작은 게 3에서 2야. 그래서 조금 더 큰 게 다음 건 뭐겠어? 4에서 2겠지. 5에서 2야. 그래서 얘는 n이 4에서 어디로 온 거야?
2로 온 거야. n이 2로. 얘는 n이 5에서 n이 2로 온 거야. n이 6에